총선에서 대승 거둬서 자리 경쟁에 많이 나선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데, 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 놓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다선 의원 간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장가 기자, 일단은 거론된 인물들이 보면은 조정식, 추미애, 정성우,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는데, 자, 일제히 국회의장이 기계적인 중립은 없다. 뭐 민심 따라가겠다. 총선 민심 따라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명심 경쟁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이 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국회의장 후보들은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현재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의장 선거가 명심 경쟁이 된 이유는 이번 민주당 당선인의 압도적인 다수인 이 친명계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후보가 4명이나 되니까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합니다. 의장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궤적을 꽤 같이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과 고비 때마다 네. 많은 함께 일을 해왔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차기 국회를 또 개혁 국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다. 뭐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은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그런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이 하겠습니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시절에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저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목소리 쭉 들으셨는데 국회의장 나야 나, 내가 최고 적임자야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집안 싸움이 좀 거칠어지겠다 이런 좀 전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역대 이제 추대를 하기도 했어요. 선수와 나이로. 네. 근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아닌 이제 뭐 경선하자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장 감히 국회의장 하는 겁니다. 조직력이 있다. 당내 의원들이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국회의원들이 뽑지만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내가 표 많다 이게 아니라 국회의장 감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친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기가 차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개파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친명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후보라고 하는 분들 보면요, 친명이 아니면은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수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분이 저런 정치적 어떤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뽑지만은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행정부가 워낙 엉터리이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를 넘어가지고 의회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역대로 우리가 좀 무색무취하고 있으나 마나 했던 국회의장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세 분 중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런데요. 있을 수도 있죠. 제가 기준을 이야기했잖아요. 친명이 기준이 아니다.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국가의 어른이어야 된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의원들이 의장을 뽑는 거긴 하지만요. 일단 강성 지지층이 어쨌든 민원 후보가 당선될 뽑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명성 경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센 발언을 하고 난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저는 옆에 계신 박 원장이 한 말씀 중에 국회의장 감이다라는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 감이라는 건 누구냐?
어떤 특정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국민의 사실 그 대표자가 돼야 되고 국회니까요. 그런데 내가 친명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죠? 특정 인물에 가깝다. 특정 인물에 충성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와 내가 더 가깝다 경쟁을 하면 국회의장 감인가요? 아니죠. 국회의장은 자고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 당에 이 참 국회에 다수당의 의견만이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도 이 다수당들의 어떤 그런 그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끔 주선을 하고 더 숙고를 하게 하고 더 숙려를 하게 하고 해서 최대한의 어떤 그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조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추앙해서 그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서 그 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모든 법안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그냥 폭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데 여기서는 또 친명 박찬대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자 의원인데 박찬대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맞나요? 뭐 흐름은 그렇게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장단점이 있다는 건데 장점으로 보자면요.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비주류 성향의 당대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도 민주당이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에 당대표를 보면 비주류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비주류 성향이었고 이재명 대표도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만큼은요. 늘 주류에서였습니다. 친문 또는 민평년 586에서 10년 동안 독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심 지지자들과 달리 의원들의 반장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 과거에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들, 예. 조직 논리가 우선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들이 해왔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비주류 출신으로서 최초로 박찬대 의원이 가장 당선권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세력 교체가 됐다. 기존의 기득권을 청산했다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상대 후보가 빨리 나와야 돼요. 상대 후보가 누가 있어야 경쟁을 해야지만이 이게 또 한편으로 반대편을 완전히 쏠렸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내일 다른 후보가 등록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박찬대 최고도 마찬가지로 친명 인사로 굉장히 분류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같이 항상 같은 그렇죠. 목소리. 네네. 그런 시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친명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명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비명 후보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이 있어야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명 비명으로 뭐 언론에서 나누지만 당에서는 개혁 급진파라든가 또는 뭐 개혁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렇게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좀 분화가 되는 그런 좀 하나의 새로운 분화 방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박주민 의원도 뭐 거론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국회의장의 어떤 지금 목소리로 봐서는 중립이 좀 깨질 것 같다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데 거야의 입법 독조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아까 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경쟁 상태에서는 내가 더 친명이다, 내가 더 강성이다, 내가 뭐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선출이 돼서 자리에 갔을 때는 중립을 지킬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이 되거든요. 국회의장이 만약에 중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야당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했던 그런 야당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고 그대로 본회의에 바로바로 상정시키고 이러다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목소리들,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부 다 듣지 아니하겠다는 폭주가 생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회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자, 민주주의가 어떤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복수의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로 척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정파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사람만 추앙하면서 그대로 똑같은 어떤 목소리만 내면 그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려의 시선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이라도 중립을 지키는 그런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후의 문제에서 모든 게 대통령 탓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통령이 협치 안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들을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협치하고 국회를 존중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국회와 그다음에 정당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후의 문제는 짚어야 된다.